안녕하세요. 행복에 닿는 기버의 삶 대표 강사 조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다 잘 지내셨죠? 저희 공통 과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즐거운 거. 즐거운 거는 소중한 것과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혜영 회원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기라는 책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 과제를 마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과제를 했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합치면 하고 싶은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소중한 가치관이 더해졌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 게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이 과제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저를 알아가는 여정을 즐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적어 보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잘하는 것도 너무 많고 즐겁고 소중한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강의를 듣고 제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제가 잘하는 것은 제가 가진 가치관, 제가 알고 있는 지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좀 탁월한 것 같아요. 너무 자아자찬이 심했나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저한테 즐거운 거, 가치관은 언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과 사람을 놓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돈에 흔들림이 없이 살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소중한 가치관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지속 성장 가능한, 그렇게 결국엔 제가 죽기 전에 가장 성장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하고 잘하고 즐거운 것 뭔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고경보 대표님부터 마이크 착용하고 나와주세요. 나가 하는 거예요? 윤치환 대표님은 사실 제 삶의 가치관에도 좀 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전에 윤치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랑 고경보 대표님을 결국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한 저는 좀 눈물 버튼인데 그런 마음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내 가족들을 위해 쓰는 시간이 행복하다라는 그 중요한 인사이트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가야 할, 요즘 너무 이제 개별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얻어야 될 소양이 아닌가라는 깊은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장점이 많으세요. 제가 컴퓨터랑 정말 안 친한데요. 잠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어를 20등 하는 아이가 있고 영어를 5등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20등 하는 국어에 아이의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의 밸런스가 좀 맞아지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5등 하는 영어를 과외를 붙여줘서 더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영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네임밸류가 생깁니다. 우리 학교 전교 영어 1등이야. 이런 네임밸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어를 끌어올린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 장점, 본인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공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블루칩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컴퓨터인데 자료 만들 때마다 멘붕이 와요. 그럴 때 식사 자리에서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시는데 제가 반했잖아요. 아, 남편만 없었으면 어떻게 한번 대시를 해봤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다음에 우리 구혜연 대표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구혜연 대표님 나와주세요. 대표님은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집과 사무실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어디론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생각을 혼자 정리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강의 때 그 말씀하신 게 인상 깊은데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전화는 다 넘기라고 했더니 제 전화도 자꾸 넘기시더라고요. 저를 만나기로 하셨는데 1시간 동안 연락 불통이 되시고 막 전화 안 받고 막 그러십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일단 집중도가 높다라는 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력이 굉장히 적은 데에 비해서 그 계약 확률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제가 아시는 부동산 대표님 중에서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부동산 중에 단연 으뜸입니다. 혼자 있는 걸 잘한다는 거 몹시 부럽습니다. 예, 정말 못하는 거라서 배우고 싶네요. 네, 마이크 우리 이수정 공인중개사님께 좀 넘겨주실까요? 공인중개사님은 제가 개인 코칭을 얼마 전에 좀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헌신적인 삶을 사셨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너는 잘 키우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해. 이런 공장의 구조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실 어느 나이대가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요즘 유행인데 저는 지금 50대를 새로운 20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 시간이 생겼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춰 50대에는 새로운 20대라고 한 번 더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수정 공인중개사님께 한 번 더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윤철 대표님. 구윤철 대표님은 저희 모임에서도 총무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개인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여러 가지 좀 제가 할 수 없는 번거로운 일들을 잘 도와주고 계시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오연 대표님도 또 뜻밖의 감사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감사한 인간이 가장 빠르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두 같은 마음의 분들만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연 대표님을 마지막에 모시는 이유는 과제의 마지막 피날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면서 손님과 좀 진솔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확인, 이런 거 아니고 계절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요즘 부동산의 전망,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세법이 조금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정보를 주는 부동산이 되면요. 굳이 그렇게 고객에게 내가 목매지 않아도 제가 오늘도 아까 저희 10년 단골 고객분을 여기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막 끌어안고 인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할 때 일을 일로서 대하기보다는 제가 저 고객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가치관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 혹은 어떤 관계에서의 내가 중심을 좀 잡아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또 저희 라인이 굉장히 치열하고 제가 뒤늦게 합류한 또 실장 출신에서 그 가게를 인수받은 사람 치고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었고, 또 유일하게 부동산 이제 상가를 분양을 좀 많이 했던 부동산 축에 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분이
초보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 욕심, 그런 마음, 욕구가 먼저 앞서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 없이 진짜 진심으로 그분이 정말 좋은 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내가 진짜 이 집을 꼭 가장 저렴한 이 집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너무 집이 지저분한데 나이 드신 노모가 병들어 계시니까 냄새도 나고 뭐 집도 좀 어두침침한 그런 고객한테는 어떻게 매매를 이렇게 좀 잘 설명을 드릴까 해서 제가 저희 집 사진을 좀 많이 보내드리면서 피드백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집을 정리를 하면 사실 매가를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은 크게 내리지 않고 정리정돈가의 힘을 빌려서 집은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에서 훨씬 더 매도는 빠르게 일어나고 손님은 저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경험을 한 번에 다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오현 대표님 나와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오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국민은행 팀장님은 평소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신 여자분이신데 그날 저한테 굉장한 큰 실례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분이 이제 위에 상사분한테 혼나는 상황을 모면하게 하고자 기어가다시피 정말 다녀온 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제가 베푼 선행이 어쩌면 우리 오현 대표님에게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는데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램 전문가이자 부의 역설 저자이신 강범구 작가님의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10초 전에 대뇌피질이 먼저 반응을 하고 뇌는 0.2초 전에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런 결과값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어쩌면 꼭두각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지 자기 개발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보면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미라클 독서 모두가 똑같이 정형화된 그런 성공의 부를 향해 궤도를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염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순간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도 항상 머리를 감으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다음 기수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마이크 잡고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순간 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 또 제가 향동 현장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뭐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어떤 조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기가 생겼고 각성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를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 먹고 안 자고 미친 여자처럼 3개월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국 이제 1등이라는 프로모션을 거머쥐고 나서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부동산업과 상가업은 또 분양 쪽 일은 사실 결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해보면 또 많이 다르거든요. 진짜 저희 사무실에 대표님 하고 오셨던 분양팀 직원분들 밑에 가서 제가 팀장님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일을 했을 때 저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자세로 제가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으로서 저한테 뭔가를 얻으러 오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 같은 거는 좀 저녁에 하세요. 오전에 오셔서 편하게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님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진짜 정신없이 아이들 보내고 남편 보내고 혹은 뭐 와이프 이렇게 보내고 그런 와중에
아침부터 청소하는데 굳이 시간을 빼지 마시고요. 우리 두뇌는 깨어나서 2시간 정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사무실에 대한 요즘 정체되어 있는 왜 계약건이 좀 없는 것인지, 진짜 고객이 없는가? 근데 그건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는 있거든. 계약은 있거든.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임장을 좀 자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 상가 한번 갔다 왔어요. 저 저번에 보고 왔는데요. 아니요. 수시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시행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뭐 운양동에 상가 굉장히 많이 쓰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 보면 수시로 식사하러 다니세요. 가서 현장 바뀐 거 보고 뭐 나갔나 체크하고 그냥 그게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 정미애 회원님이 검단에 있는 상가 전문 부동산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 운동화를 신고 상가를 탄답니다. 어디 상가에 무엇이 들어와 있고 어떤 업종인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상가가 식당이 있으면 저기는 테이블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보통 30평 기준 뭐 12개인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 같은 경우 튀김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주방을 더 넓게 빼야 돼서 같은 평수 대비 테이블이 좀 작게 나오고 이런 유동성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들은 풍어를 어디에선가 한마디쯤은 읊을 수 있을 때 최소한 저 사람 그래도 상가의 기본기를 조금은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서 얻어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5층 근생이에요. 5층 근생은 공사 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물론 천재지변이나 뭔가 또 뭐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있다라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요건 좀 집중해서 메모를 하실 분들은 하세요. 5층 근생 기준 대지 면적 한 400평 정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공사 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됩니다. 지하 1층을 파는데 2달에서 2달 반, 지하 2층을 파는데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이제 통상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400평에서 500평이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나요? 라고 하면 상가 컨디션마다 다르겠지만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상은 한 달에 2개에서 2개 반, 2.5개층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 상가가 먼저 땅을 파기 시작하면 양쪽에 만약에 가운데 A 상가가 있으면 양쪽에 있는 B나 C 상가는 1층, 그 A 상가가 1층 뚜껑을 덮을 때까지는 땅을 못 팝니다. 같이 땅을 파면 무너지겠죠? 그러면 최소한 준공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상가를 보러 지나다니다 보면 뭐 최초 준공,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원 같은 업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원들은 예를 들어서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서 그 학원생들 모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공해서 내가 인테리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점 시기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의 경우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대표님, 1층에 커피숍이 맞춰져 있고요. 위에 상층부에 병원이 임차되어 있어요. 저희 고객한테 어떤 물건을 투자로서 밀어야 하나요? 했을 때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우선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가는 무조건 1층이지라는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병원이고 모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1층 상가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브랜드야. 내가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프랜차이즈고 장사도 보니까 잘 돼. 줄 서서 먹고 있어.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표님이 계시는 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 메가커피가 맞춰져 있지만 매출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8월 기준 4,700 정도 나왔고 대표님한테 확인을 이거는 사실 그럼 안 되지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4,500 정도 되는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원 뛰기인 커피 장사가 그렇게 프랜차이즈로서 손님이 많은 자리라는 그 과정 하에 매출이 꽤 괜찮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할 때 저 상가는 되게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 저기 사람들 별로 안 다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가에 그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곳에 지금까지 상가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에 저희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초대 강사 김유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상가 코너 자리가 공실로 너무 오래 있으니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과일 가게를 데려다가 딸세로 몇 달만 줘보자. 시행사 대표님이 그건 싫다고 거절하셨을 때 여기에 얼마나 유동인구가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를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그 과일 가게가 깔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대성유통 과일이라고 제가 그 집 과일밖에 안 먹는데 고가입니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이제 과일 가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당연히 병원이 좋지 이런 프레임. 뭐 커피숍 널리고 깔린 게 커피숍인데 이런 프레임 말고 그냥 내가 이 상가가 B급이건 C급이건 A급이건 상관없이 나한테 나와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점을 보겠다라는 저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고3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추운 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 그 옷 입고 어디가? 똥꼬 다 보여. 뭐라고 역정내시잖아요. 속마음을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라고. 은채야, 엄마 너 감기 걸릴까봐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될까? 우리는 같은 말을 아로 듣고 어로 들을 때 반응이 너무 달라요. 아이들 다 대부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브리핑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자신 없는 상가를 말씀드리면 그 모든 감정을 손님이 다 흡수를 한단 말이죠. 모든 상가에 자신이 있을 순 없겠지만 내가 최대한 나 이 상가 하나쯤은 임차를 맞추겠어. 나 이 상가 하나는 분양을 할 거야. 나 이 분양팀 직원은 믿을 수 있어. 뒤로 나 감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찍으셔서 계속 집중 공략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갔다 왔으니 끝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상가가 내 상가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작업을 대표님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부탁을 드릴 수 없어서 대표님들이 저희가 이제 나눠서 프랜차이즈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분양팀들이 하는 걸 부동산인데 왜 해요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매가가 대충 가맹비랑 이렇게 인테리어 한 12평 기준으로 한 1억 2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대충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창업 비용 이런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과정을 지금 누리는 중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의 대가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블로그나 유튜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서로 한 번씩 단톡방에 나의 블로그 존재를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저만의 팬덤층이 이제 좀 많이 생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글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새벽 2시, 3시에 잠들더라도 그 블로그를 반드시 써서 아침 일찍 올라가게 포스팅 예약을 걸어놓고 제가 요즘에는 새벽에 이제 영어 챌린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쇠퇴되지 않고 쓰지 않는 모든 것은 쇠퇴되니까요. 저는 액티브한 시니어가 되는 게 요즘 또 새롭게 생긴 꿈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다들 떠들어대는데 60, 70만 돼도 다 노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골든건스가 나오면서 60이 넘은 인순이 씨한테 부채 들고 한복 입고 할머니 해 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시니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먹거리도 이왕이면 내가 고객분이 고깃집을 창업한다고 할 때 확고한 브랜드가 있지 않다라면 요즘 트렌드는 샤브샤브와 뷔페가 접목된 그런 샤브 올데이 같은 업종 그런 게 좀 유행을 하고 있고 매출이 운양동 지금 4개 칸 쓰고 있는데 한 달에 3억 4천 정도 나오더라.
뭐 이런 걸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적인 부분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액티브한 시니어는 시니어가 노인이라는 의미 안에 존중받는,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가는 게 저의 요즘 소망이고요. 지금 뭐 전해드린 말씀은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공통 과제가 내가 이 모임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뇌는 가난한 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뇌는 1초에 1100만 가지의 것들을 흡수하고요. 그 중에 40가지 정도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40가지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 뇌는 노력이라는 40가지를 찾아내요. 그럼 그냥 노력하는 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계발서를 억지로 읽기 싫은데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루 10장이라도 읽어야지 하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 받는 뇌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한 달에 벌겠다라는 그런 수직 상승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수직으로 무너진다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한 게 가능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고명환 씨 다들 아시죠? 예, 그냥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현재 베스트셀러 5권을 출간하신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고 요식업에서도 굉장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CEO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타인의 삶에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물건, 제도, 철학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계기가 교통사고로 1초 후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빨리 유언할 거 하라는 말을 의사한테 듣고 난 다음이에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내가 서울에 갖고 있는 집 3채 같은 거는 아무런 기억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2가지의 길이 보였다라고 해요. 내가 나로서 그냥 마땅히 살아도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근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남들이 맞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왔을까라는 후에 그 뒤로 그분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물건, 제도, 철학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와 잘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에 커다란 스케치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객님, 오늘 필요한 만큼만 기름을 넣으세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준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이 주유소는 앞으로 그냥 이유 불문,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될 땐 가는 곳이 되겠죠? 주유소 가보시면 생수도 받으셨고 커피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주유소에서 나한테 어떤 커피를 줬고 어떤 주유소에서 어떤 생수를 주셨는지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나요? 내가 무언가로 접근을 하냔 말입니다. 부동산으로서 손님이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나만의 제도, 나만의 가치, 나만의 철학이 무엇인지 제가 자꾸만 그래서 너를 알아가라, 나를 알아가라.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숙제가 항상 다 나라는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일치기,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나 이 모임에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채가 이렇게 해주는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뭐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다면 그냥 다음부터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반드시 뭐 하나는 얻어가겠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 무언가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들이 앞에서 웃고 뒤에서 적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친구도 내일의 적도 없는 좀 독특한 직종입니다. 웃으면서 사장님 요새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이 되게 없어라고 말하지 우리는 계약 좀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장님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면 계약을 했더란 말이지.
그것도 되게 큰 걸.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계약을 했으면 했다고 말했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카피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시고 내가 지금 행복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라는 미래의 어떤 그 예측, 생각,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할 거야 말고 지금 행복한 일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